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 이하로 내려가면서 1% 이상 크게 상승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 막판에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에 페드에서 SLR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간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은행들에서 이미 SLR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채권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오히려 불안 요소 하나를 해결을 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나스닥이 어느 정도 힘을 받았고요. 오늘 파월 의장이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뱅킹에 대한 토론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마디를 또 했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달러보다는 금을 대체하는 투기적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에게는 더 좋은 얘기인데요. 왜냐면 달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위협적인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그 파월의 발언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혹시라도 사고 싶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은 굉장히 쉬운 매수 타이밍이 있는데요. 한 2주일에 한 번씩 제롬 파월이나 자넷 옐런이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가격이 5에서 10%씩 하락을 하는데, 그 타이밍마다 한 번씩 사시면 됩니다. 이 차트에서 하락이 있는 부분은 전부 그런 발언이 있었던 타이밍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바로 테슬라 얘기로 넘어가자면요. 테슬라가 지난주 ARK가 발표했던 새로운 목표 주가에 힘을 받아서 장 초반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인 700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장 후반에 상승분의 상당수를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특히나 장 후반에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모양상으로는 갭 부분인 655달러 정도를 한번 메꾸고 다시 상승을 노리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짐작이 됩니다. 지금 700의 저항선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이 700 부근에 상당히 고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냥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은 이런 부분적인 지지선이나 저항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00을 넘지 못하고 밀린 것도 그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예로 애플의 경우를 보면은 오늘 가격이 기존 바닥 가격과 2-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120달러 부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누르는 매물대가 전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죠. 네, 그거는 아마존도 완전히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0보다 한참 아래인 230 부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주가를 누르는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항선 부근인 540달러 부근에서 매물대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의 마지막 하락과 같이 엮여서 주가가 밀리면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은 이런 차트상의 어떤 매물대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단기적 흐름에서 몇 %를 먹자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하고 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아무리 해도 나는 그렇게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 차트를 최소한 주봉 정도로 놓고 보세요. 자신의 차트 설정을 일봉이 아니라 아예 주봉을 기본으로 세팅해 놓고 보시면은 그나마 일희일비하는 게 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봉조차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월봉으로 설정해 놓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제 중국에서 군대라든지 그 외 보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부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다고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죠. 이제 이유는 테슬라에 달린
카메라들이 중국의 기밀을 미국으로 빼돌리는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차이나 개발 포럼에 갔죠. 그래서 간 김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테슬라는 절대로 그런 스파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한다면 중국에서의 모든 테슬라 활동을 접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갑자기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인들 테슬라 다시 사도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여론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작년에 미국이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틱톡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면서 중국을 위한 립 서비스까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국 내에서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는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죠. 그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 밸류에이션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에 대한 노트를 새로 내놨는데, 여기서도 테슬라가 2027년에 중국에서 9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달성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중국에서의 기여도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감안한 상황에서 $880라는 목표 주가를 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 정도까지는 전기차의 강력한 확산세로 인해서 90만 대 정도까지는 순조롭게 올라가지만, 그 이후로는 중국의 여러 가지 견제나 새로운 내수 경쟁 회사들에 의해서 더 이상의 중국 내에서의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밸류에이션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견제는 그냥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안 좋은 소식을 한번 봤으니까 기대되는 소식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액트 관련 법안이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호재입니다. 이게 통과가 될 때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친환경 관련 주식들이 펌핑이 있을 건데요. 원래는 이제 이번 달에 법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4월 초나 중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것 때문에 친환경 주식들이 대부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또 한 번 주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테슬라는 4월 1일에서 3일 정도 사이에 정말로 중요한 이벤트죠. 1분기 인도량 대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1분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받고 있는 분기인데요. 우선은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가 있었고, 또 공장을 이틀간 폐쇄했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텍스 크레딧 혜택이 여전히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대기 물량에 관한 우려도 있었고, 그런 모든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량이 생각보다 낮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일단은 17만 대가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인도량 대수도 17만 대고요. 이 17만 대를 무난히 넘긴다면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디프레스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17만 대를 넘겨준다면 이런 우려를 상당수 불식시키면서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이 17만 대를 넘기지 못한다면 주가에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4월 초에 있을 이 인도량 발표에서 17만 대를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 테슬라의 투자자라면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 있게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스닥이 비록 장 후반에 밀려내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르면서 끝을 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